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김수영입니다. 이번 주 2021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ESG 사건 사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기사가 많은 산업은 금융 및 지주사에서 106건, 자유소비재 서비스에서 75건, 바이오 및 헬스케어에서 56건이 있었습니다. 금융 및 지주사에서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26건으로 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은행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YTN에 따르면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요즘 하나은행과의 연관성 규명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요청을 받은 곽상도 의원이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측은 대장동 사업권은 지주사 회장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담당 부서선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뇌물 사건으로 도덕성 이슈로 분류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도덕성 이슈 이외에도 소비자 문제 이슈 기사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11월 5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서 판매사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1,000억 원어치 넘게 팔았는데 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되다가 지난해부터 아예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현재 하나은행의 도덕성과 소비자 문제 리스크는 모두 3.3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 및 지주사 산업군에서 또 다른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SK그룹 채용시험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 1,600여 건이 밖으로 유출됐습니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생년월일, 영역별 시험 결과, 지원 회사 등 7개 항목이 담긴 1,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SK그룹 채용시험인 SKCT를 운영하는 평가기관의 관리자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1,300여 명의 개인정보는 신고자가 확인해 유출 없이 삭제됐지만 나머지 300여 명의 정보는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로그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킹을 통한 유출이 아니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안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문제로 분류되었으며 SK의 소비자 문제 리스크는 현재 2.1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자유소비재 서비스 산업군에서는 쿠팡이 19건으로 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쿠팡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선 11월 9일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지급되지 않은 교육 수당에 대해서 SNS로 노조에 문의했습니다. 이후 현장 관리자로부터 해당 글에 대해 지적을 받기도 하고 평소 하던 것과 다른 업무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노조 활동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A씨는 회사에 이를 신고했는데 쿠팡은 직원 1명이 내부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9개월 만에 관련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사내 괴롭힘을 조사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 지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무환경 리스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쿠팡은 불공정 약관, 근무환경,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네요. 다음은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군입니다. 휴젤이 30건,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15건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두 기업 모두 보톡스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젤은 주력 품목 4개, 파마 리서치 바이오는 품목 2개가 대상이 되었는데요.
파마리서치 바이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에 판매했다며 생산시설 가동 6개월 중단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국내 보톡스 업계에 오랜 관행과 얽혀 있다고 합니다. 휴재를 비롯한 국내 보톡스 업체들은 제품 승인이 나지 않은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국내 도매업체를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도매업체를 통해 보따리상을 거쳐 중국 등의 암암리에 수출해온 것입니다. 이는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도매상에 넘겨진 물량이 내수 판매인지 아니면 수출인지에 있습니다. 휴젤은 도매업체에 제품을 넘기는 것은 수출 목적이기 때문에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약사법은 내수 판매 목적 제품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수출 목적에 대해서는 승인이 필요 없지만 도매업체에 넘기는 물량은 국내 판매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일부 물량이 도매업체가 아니라 국내에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판매 구조가 업계에서는 관행이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안전에 대한 규제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제약업계에서도 엄격한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산업군에서는 한국전력이 30건으로 가장 기사가 많았는데요. 여주시 일대 대규모 정전 사고가 있었고 송전탑 건설이나 고압선 매립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KT는 지난 통신 대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흘간 5G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직원들이 조사 부족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몇 달간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남양유업에서는 이번엔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를 쓰라며 저리로 돈을 대출해 주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ESG 위클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